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탄핵 이후에 전국이 이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으로서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한데 네. 사실 어제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당적으로 이제 참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깃발 들고 지난 6차 촛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요. 예. 당이 사전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당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광장의 민심에 귀를 계속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는 별도의 촛불 민심과 같이 가는 건가요? 탄핵은요. 예. 이번에 보셨죠? 2004년 탄핵 때는 거의 아수라장에서 그야말로 그렇죠. 핫한 예. 탄핵이었는데 이번에는 탄핵 과정을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민심의 여론 지수에서 한 36% 정도만 찬성한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이 드러난 상태였고요. 광장에 나가보면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달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아주 쿨하게 냉정하게 헌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러나 광장의 민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얘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회,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기를 바라지. 네. 누구 딸내미처럼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얘기나 듣고 있는 사회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정치권이 제대로 일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은 민심에 끌려서 촛불에 이끌려서 국회의원들이 그 뒤를 이제 쫓아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는 정치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촛불 민심에서 제가 자꾸 뭐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주되게 나오고 있는 워딩은 즉각 퇴진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으로 법적으로는 전차를 취하고 있지만 즉각 퇴진하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와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퇴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냉정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의 법리적인 과정은 헌법 절차로서는 탄핵 절차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통령이 다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을 퇴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진해서 물러나는 사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형사상으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4월에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지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이고 최후의 선택, 탄핵으로 간 거죠. 지금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광장의 민심은 법리적인 절차를 얘기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 질서 그리고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장의 민심, 광장의 요구와 정치권의 해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그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 퇴진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좀 바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황교안 체제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 탄핵하는 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제가 의원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총리를 몰아내거나 탄핵하거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 100가지로 될 수 있다. 100가지도 넘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황교안 총리 체제를 인정하고 가자. 그게 뭐냐? 나라를 위해서다. 나라를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이 행정부가 무능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야정 협의체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그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것 같다. 제1야당이 지금 대통령 몰아내고 바로 그 다음에 황교안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이 한둘입니까 지금? 조윤선 장관도 몰아내야 되죠. 김재수 장관도 몰아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몰아내고 앉아있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뭘로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중한 상황에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제1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자. 그러려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황교안 총리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가는 것이 맞겠다. 다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또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의 위중한 상황은 제1야당이 이전에 비판만 하던 야당이 아니라 책임지고 끌어나가는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의 모습 보여줄 때다 얘기했고요. 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호응하셨고 결국 추미애 대표도 그날 오후 5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좀 톤과 다른 톤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제 7자 촛불 집회에서 보면은 이석희 석방, 한상균 석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통진당이 조금 다시 나오려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법 질서를 지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헌정 질서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헌법 위에서 만들어진 법안들도 다 법률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법률적인 판단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판단이 끝났는데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특사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 정도 아니겠느냐 생각이고요.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쓰여진 여러 부당한 법적 해석, 부당한 구속 사례, 부당한 탄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재판 절차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제출하고 방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재판부가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봤었던 시각과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 진짜 엉터리네. 최순실이 다 시켰구나라고 하는 걸 재판부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전에 1심에서 나타났던 지금 아마 1심이 진행 중인데 진행 과정에서 이 판결 과정에서의 판단과 그 이후의 판단도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광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는 그 목소리대로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귀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광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 민심을 좀 약간 흐트러뜨리는 아니면 좀 약간 변질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의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내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 어제 광장에서 예를 들면 국회 해산해라 얘기가는 왜 안 나왔겠어요? 국회도 탄핵돼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제 또 박사모 쪽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와서 그렇죠. 길거리에서 행진도 하고 태극기도 흔들고 대통령 탄핵 무효다. 이 누명 탄핵이다. 국회를 해산해라. 누구를 구속해라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박사모의 목소리나 전 통진당의 목소리나 다 그냥 광장이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법 질서를 잘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박사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건 민심이니까 저것도 광장의 목소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겠다? 아니요. 법적 절차의 과정에 있는 거고 그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적인 그 작동을 통해 자기 권능을 통해서 자기 책임하에 그 수사 과정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거기를 보면 대통령은 사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거를 가짜다,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박사모 그분들의 주장일 뿐이지 국민 다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별로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통진당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지금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을 꺼냈고 이제 새누리당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전에는요, 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척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정치권에 있는 네. 사람은 다 압니다. 주로 제1야당의 대표가 무슨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나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거나 할 때 뭐 좀 할 거 없어 했을 때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고요. 거의 빛의 속도로 청와대는 그거 거부합니다. 국회에서 여당하고 알아서 해라. 뭐 우리까지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 할 것 없이 게다가 황교안 권한대행도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 역할이 아닌데 갑자기 이걸 떠맡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협치. 그 협치의 어떤 상징적인 그 테이블이 뭐예요? 바로 이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일에 장관 혼자서 뭘 해나가려고 그런다. 황교안 총리가 뭘 해나가려고 그런다. 국회가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대통령마저 탄핵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가 회의만 내버리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정부는 국회를 두려워하고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양자가 다 여야가 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건 협치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서로가 의논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예전에 제1야당의 대표가 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할 말 없으니까 요거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척 제안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 제안이고요. 그래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저희가 선도해 나갈, 주도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안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구성은 좀 어떻게 할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해놓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구체적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 디테일한 상황에서요.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인 과정이 사실은 국회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 자체가 여야가 협의를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국회에 장관들이 제대로 출석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아니면 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예. 총리와 여야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도겠죠. 이 사자가 모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참여하셔서 주관하셔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 시간표를 작성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국민들이 보니까 이 재벌들의 농단이 또 중요한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재벌들을 제대로 한번 손을 좀 보자.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자 이런 짓을 라고 하는 관련 법률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법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가령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그건 또 언제까지. 이번에 또 언론이 여러 분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분발하기 전에는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 언론과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는 또 뭔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예. 정부와 협력해서 짝짝짝짝 밀고 나가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 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여기서 야당은 비판하고 여당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막고 걱정이죠. 총리는 나 몰라라 하고 맨날 우리 황교안 총리 대통령 밑에서 한단 말이 저는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네. 맨날 끝났고 비서실 때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국회 와서 몇 번 하셨던 분이거든요. 무능하거나 거짓말했거나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아까 100가지 정도 황교안 총리를 몰아내야 될 이유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덮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여야 국회와 잘 협력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시면서 이런 일들을 잘 풀어나가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더 잘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